안녕하세요. 전우의 기록입니다. 논산훈련소를 다녀오신 전우 여러분, 그때 그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한 육군훈련소, 일명 논산훈련소. 1951년 창설 이후 대한민국 육군 장병의 90% 이상이 거쳐간 이곳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아는 그 이름만으로도 긴장되는 곳입니다. 특히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논산훈련소는 가혹함의 대명사였습니다. 냉전 시대 안보 위기 속에서 강한 군인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이곳에서는 혹독한 훈련이 진행되었죠. 서울 용산역에서 시작된 군용 열차가 논산역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지옥의 사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를 박박 깎이고 군번을 부여받고 개인이 아닌 번호가 되는 순간부터 말이죠. 오늘은 논산훈련소가 왜 그토록 악명 높았는지 그 시절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7가지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7. 대한민국 최대 규모, 그러나 최악의 시설. 논산훈련소는 대한민국 육군 최대 규모의 훈련소였습니다. 전체 면적이 무려 294만 평방미터, 약 89만 평에 달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이 87만 평이니 여의도보다 큰 거대한 군사시설이었죠. 이곳에서 동시에 훈련받는 인원은 기수당 5,000명에서 많게는 8,000에서 1만 명까지 달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다고 시설이 좋았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논산훈련소의 대부분 막사는 1960에서 70년대에 지어진 노후 건물이었습니다. 목조와 시멘트를 섞은 조립식 건물로 단열이라고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한 개 생활관에 50에서의 순명이 함께 생활했는데 1인당 공간은 고작 1평도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철 논산의 날씨는 악명 높았습니다. 서해안과 가까워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평균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1994년 겨울에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난방은 연탄 보일러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연탄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보일러는 저녁 8시면 꺼졌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시간까지 막사 내부 온도는 영하로 떨어지기 일쑤였죠. 훈련병들은 담요 이장과 군복을 전부 껴입고 자야 했지만 그래도 추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창문 들창은 오래되어 헐거웠고 외풍이 마구 들어왔습니다. 세면장 수도는 밤새 얼어붙어 아침에는 사용할 수 없었고 화장실 변기도 얼어서 볼일을 보기 어려운 날이 많았습니다. 여름은 더욱 지옥이었습니다. 논산은 내륙분지 지형으로 여름 더위가 극심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폭염이 매년 찾아왔죠. 막사에는 선풍기가 생활관당 2에서 3대뿐이었습니다. 50에서의 순명이 땀냄새를 풍기며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사우나와 다름없었죠.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1994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논산훈련소에서만 온열질 환자가 20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중 3명은 열사병으로 사망했죠. 이 사건 이후 여름철 훈련 강도가 다소 조정되었지만 근본적인 시설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샤워 시설도 열악했습니다. 수천 명이 사용하는 샤워장은 항상 붐볐고 한 사람당 주어진 시간은 5분 미만이었습니다. 그것도 냉수만 나왔죠.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 찬물로 샤워해야 하는 고통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비누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결해야 했고 제대로 헹구지도 못한 채 나와야 했습니다. 6. 악명 높은 조교들과 쿠타 문화. 논산훈련소 조교들의 악명은 전국적으로 유명했습니다. 논산훈련소의 조교는 대부분 현역 부사관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도 논산훈련소를 거쳐간 선배들이었고 자신들이 받았던 방식 그대로, 아니 더 가혹하게 훈련병들을 대했습니다. 기합은 사랑이다, 훈련은 피로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조교들의 주먹과 발길질은 일상이었고 군기 확립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폭력이 정당화되었죠. 실수 한 번이면 얼차려가 기다렸습니다.
총기 분해 결합을 틀리면 앞구르기 100회, 제식 훈련에서 박자가 안 맞으면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10바퀴, 점호대 대답이 작으면 팔굽혀펴기 200개가 기본이었습니다. 특히 논산훈련소의 여름 한낮 운동장 기압은 악명 높았습니다. 기온 35도가 넘는 날 완전 군장을 착용하고 운동장을 뛰게 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죠. 쓰러지는 훈련병이 속출했지만 근성이 없다며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사랑의 매라는 명목으로 강목이나 막대기로 때리는 것도 공공연했습니다. 특히 밤에 생활관에서 벌어지는 구타는 더 심했습니다. 조교들의 눈을 피해 생활관 뒤편이나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누구도 말릴 수 없었죠. 1993년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군 인권 문제가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논산훈련소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완전히 사라진 건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였습니다. 연대 책임 기압도 논산훈련소의 특징이었습니다. 한 명이 실수하면 생활관 전체가, 심지어 중대 전체가 기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훈련병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겼고 약한 훈련병은 동료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조교들은 훈련병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데도 능숙했습니다. 너는 군인이 될 자격이 없다. 너 때문에 전우들이 고생한다는 말로 자존감을 짓밟았고 이는 육체적 폭력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5. 최악의 식사와 만성적인 배고픔. 논산훈련소의 급식은 악명 그 자체였습니다. 논산훈련소에는 수천 명을 동시에 먹이는 대형 식당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사의 질은 형편없었죠. 1인당 식비 예산이 극도로 적었고 대량 조리 과정에서 음식의 맛과 영양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배식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데도 제공되는 식사량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밥은 주먹밥 크기 2개 정도, 국 1그릇, 반찬은 김치와 콩나물 무침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육류는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였습니다. 그나마 나오는 고기도 지방덩어리나 뼈가 대부분이었죠. 제대로 된 살코기는 구경하기 어려웠습니다. 계란은 한 달에 2~3번 정도 나왔고 우유는 아예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논산훈련소 급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맛이었습니다. 소금간도 제대로 안 된 싱거운 국, 설익거나 너무 질어버린 밥, 시큼하게 변한 김치가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해 식중독 위험이 항상 있었죠. 1995년 여름, 논산훈련소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기수 1200여 명이 집단으로 배탈과 설사 증세를 보였고 그중 50여 명은 중증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상한 김치가 원인으로 밝혀졌죠. 식사 시간도 지옥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식사를 해야 했기에 한 기수가 식사하는 시간은 15분 미만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배식받고 급하게 먹고 식판을 반납하고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전부였죠. 천천히 씹어먹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훈련병들은 만성적으로 배가 고팠습니다. 훈련소 내 PX에서 과자나 라면을 사 먹을 수 있었지만 한 달에 한두 번만 이용할 수 있었고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용돈이 부족한 훈련병들은 그마저도 어려웠죠. 일요일 면회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가져온 치킨, 피자, 과일, 과자를 생활관에서 동료들과 나눠 먹는 게 4주간의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살거나 형편이 어려워 면회를 오지 못하는 가족을 둔 훈련병들은 그 행복조차 누릴 수 없었습니다. 4. 살인적인 행군과 각계전투 훈련. 논산훈련소의 행군 코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들기로 악명 높았습니다. 논산은 구릉지가 많은 지형입니다. 평탄한 길이 거의 없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행군 코스는 이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설계되었습니다.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완전 군장 무게는 약 30에서 35kg이었습니다. M16 소총 3.5kg, 철모 1.5kg, 탄띠와 탄창 2kg, 수통 1.5kg, 침낭 2kg, 야전삽 1.5kg, 배낭에 든 각종 장비까지 더하면
훈련병의 체중 3분의 1에서 절반에 달하는 무게를 지고 걸어야 했습니다. 기본 주간 행군은 20km였습니다. 오전 8시에 시작해 오후 2, 3시까지 계속되었죠. 중간 휴식은 5km마다 10분씩 총 3회 정도였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완전 군장을 벗을 수 없었고 그대로 앉아서 물만 마셔야 했습니다. 막바지에 실시되는 야간 행군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논산훈련소 야간 행군 거리는 40km에 달했습니다. 저녁 8시에 출발해 새벽 4시에서 5시까지 밤새도록 걸어야 했죠. 중간 휴식은 10km마다 15분씩 총 3회뿐이었습니다. 겨울 야간 행군은 더 가혹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어둠 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손과 발은 동상에 걸릴 정도로 얼었고 땀이 식으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996년 겨울 야간 행군 중 저체온증으로 훈련병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행군 중 낙오는 절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혀 피가 나도 다리에 쥐가 나도 무릎이 붓고 아파도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쓰러지는 훈련병은 조교들이 강제로 일으켜 세웠고 근성이 없다며 추가 기합이 떨어졌습니다. 행군을 마치고 돌아와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군장을 정리하고 총기를 손질하고 세면하고 군가를 불러야 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이미 새벽이었고 2, 3시간 후면 다시 기상 나팔이 울렸죠. 각계전투 훈련도 논산훈련소의 명물이었습니다. 논산훈련소 각계전투장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규모로 유명했습니다. 철조망, 참호, 폭발물 터지는 소리, 그리고 머리 위로 날아가는 실탄까지 모든 게 실전 같았습니다. 눈 쌓인 겨울 훈련장에서 포복하며 전진해야 했습니다. 철조망 아래 30에서 40m를 기어가는데 위에서는 K3 기관총으로 실탄 사격이 진행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안전장치가 허술해 실제로 총알이 훈련병 30에서 40cm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흙과 눈이 뒤섞인 땅바닥을 기어가면 군복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손은 얼어붙었고 무릎과 팔꿈치는 까져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멈추는 순간 실전이었으면 죽었다며 다시 하게 만들었습니다. 화생방 훈련도 악명 높았습니다. CS 가스가 가득한 논산훈련소 가스실은 8m x 8m 크기의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한 번에 20에서 30명씩 들어가 방독면을 착용한 채 1분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진짜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조교의 명령에 따라 방독면을 벗고 눈을 뜨고 군가를 불러야 했습니다. CS 가스가 눈과 코, 입으로 들어오는 순간 눈물과 콧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고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충성을 외쳐야 했죠. 가스실에서 나와도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몸에 묻은 가스가 계속 자극을 주었고 30분 이상 눈물과 콧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부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이어졌죠. 3. 빈번한 사고와 안전 불감증. 논산훈련소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만큼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까지 논산훈련소의 안전의식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총기 사고가 가장 빈번했습니다. 1990년 논산훈련소 사격장에서 실탄 사격 훈련 중 옆 사로에 있던 훈련병의 총알이 빗나가 다른 훈련병의 다리에 명중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교의 부주의한 사격장 관리가 원인이었죠. 1995년에는 수류탄 투척 훈련 중 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았지만 수류탄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고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조교가 재빨리 수류탄을 집어 던졌지만 폭발로 훈련병 2명이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료 지원 체계도 형편없었습니다. 논산훈련소 내에 의무대가 있었지만 의료진은 군의관 2, 3명과 의무병 1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수천 명의 훈련병을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었죠. 골절이나 탈골 같은 중상을 입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응급처치만 하고 훈련에 복귀시켰고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심한 경우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그마저도 늦어서 장애가 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동상과 저체온증, 여름철 열사병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논산의 기후 특성상 계절별 극한 날씨가 심했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거의 없었습니다. 1994년 여름 폭염 때는 하루에 수십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중 3명은 열사병으로 사망했고 10여 명은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국방부가 여름철 훈련 지침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7년 겨울에는 야간 행군 중 저체온증으로 2명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영하 15도의 날씨에 8시간 넘게 행군하다가 발생한 사고였죠.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동상으로 발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정신적 압박으로 인한 사고도 심각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탈영을 시도하는 훈련병들이 있었습니다. 논산훈련소는 워낙 넓고 경계가 삼엄해 탈영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시도하는 사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해나 자살 시도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 해에만 논산훈련소에서 30건 이상의 자살 시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실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6년에는 한 훈련병이 총기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발견되어 생명은 건졌지만 이 사건은 논산훈련소의 정신건강관리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를 개선할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격 말살과 정신적 고립. 논산훈련소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압박이었습니다. 입소 첫날부터 너희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번호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논산역에서 군용 트럭을 타고 훈련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발이었습니다. 민간인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팍팍 깎아버리는 순간 개인의 정체성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군번 부여였습니다. 훈련병들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습니다. 97-1234번 훈련병. 이라는 호칭은 개인을 숫자로 환원시키는 첫 단계였죠. 이 이름은 면회 시간이나 공중전화 통화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조교들의 욕설과 인격 모독은 일상이었습니다. 쓰레기, 벌레, 똥개 같은 말은 기본이었고 학력이나 가정환경을 조롱하는 것도 흔했습니다. 대학생 출신 훈련병들은 특히 표적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나와서 이것밖에 못하냐, 공부만 해서 몸은 허약한 애라며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반대로 학력이 낮거나 가난한 집안 출신은 공부 못한 놈, 거지 같은 놈이라는 모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외부와의 단절도 극심했습니다. 논산훈련소는 논산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철조망과 초병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훈련병들은 4주 동안 이 안에 갇혀 있어야 했죠. 면회는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오후 2-3시간만 허용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논산까지 오는데 2-3시간이 걸렸기에 가족들도 쉽게 올 수 없었습니다. 지방에서 온 훈련병들은 더 어려웠죠. 부산이나 광주에서 논산까지는 4-5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훈련병들은 면회를 아예 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교통비와 면회 때 가져올 음식값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죠. 이런 훈련병들은 4주 내내 외부인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공중전화로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논산훈련소에는 수천 명의 훈련병이 있었지만 공중전화는 10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일요일 면회 후 가족들에게 전화하려면 최소 2-3시간은 줄을 서야 했죠. 10원짜리 동전을 주머니 가득 준비해도 부족했습니다. 당시 시외전화는 3분에 수백 원씩 들었기 때문입니다. 통화 중 돈이 떨어지면 끊겼고 다시 전화하려면 또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편지는 검열이 철저했습니다. 훈련병들이 보내는 모든 편지는 조교들이 읽었습니다. 훈련소의 부정적인 내용이나 힘든 점을 쓰면 다시 쓰라는 지시가 떨어졌죠. 잘 지내고 있다, 밥 잘 먹는다, 훈련 열심히 받고 있다는 정형화된 문구만 허용되었습니다. 받는 편지도 검열 대상이었습니다. 가족이 보낸 편지에서 사회 뉴스나 부정적인 내용이 있으면 잘라내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밤에 몰래 우는 훈련병들이 많았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가족과 연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조차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정신력이 약하다며 기합을 받았고 동료들에게도 약한 놈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이죠. 생활관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우는 훈련병들이 매일 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힘들었고 서로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단 생활 속 따돌림과 폭력도 문제였습니다. 조교들의 폭력만이 아니라 훈련병들 사이에서도 힘의 논리가 작동했습니다. 나이 많은 훈련병이나 체력 좋은 훈련병들이 약한 훈련병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연대 책임 기합 후에는 생활관 내에서 내 탓이라며 폭력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조교들은 이를 묵인했고 때로는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동료를 관리 못하면 전체가 책임진다는 논리였죠. 1. 논산훈련소만의 독특한 악습들. 논산훈련소에는 다른 훈련소에는 없는 독특한 악습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논산식 경례였습니다. 일반적인 거수 경례가 아니라 팔을 거의 180도 뒤로 젖혀서 하는 경례였죠. 이렇게 하면 어깨와 팔에 극심한 통증이 왔지만 논산훈련소에서는 이게 바른 경례였습니다. 논산 스타일 제식 훈련도 악명 높았습니다. 다른 훈련소보다 동작이 훨씬 과장되고 격렬했습니다. 차렷 자세에서 팔을 몸에 거의 파고들듯이 붙여야 했고 열중시옷 자세에서는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훨씬 넓게 벌려야 했습니다. 굽어뛰기도 논산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팔을 직각으로 굽혀 힘차게 흔들고 무릎을 최대한 높이 올리며 뛰어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구보보다 2에서 3배 힘들었지만 이게 군인다운 구보라고 강요되었죠. 논산 정신교육도 특별했습니다. 다른 훈련소보다 정신교육 시간이 많았고 내용도 더 강경했습니다. 방공정신, 멸사봉공, 희생정신을 강조했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다는 각오를 매일같이 다짐해야 했습니다. 정신교육 시간에 졸면 가혹한 기압이 떨어졌습니다. 한여름 더위 속에서 밀폐된 강당에 수백 명이 모여 앉아 있으면 졸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논산훈련소에서는 정신교육에서 졸다니 정신이 없는 놈이라며 혹독하게 처벌했죠. 논산 군가도 유명했습니다. 논산훈련소는 군가를 특히 중시했습니다. 아침 점호, 훈련 전후, 식사 전후, 취침 전까지 하루에 수십 번 군가를 불러야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다시 부르게 했고 가사를 틀리면 기합이었습니다. 군가를 부르다가 목이 쉬는 훈련병이 속출했지만 쉰 목소리로도 계속 불러야 했습니다. 논산훈련소를 다녀오신 전우 여러분, 충남 논산,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곳입니다. 그 시절은 분명 지옥 같았습니다. 최악의 시설, 가혹한 구타, 열악한 식사, 살인적인 훈련, 빈번한 사고, 정신적 압박까지 논산훈련소의 사주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을 견뎌냈습니다.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고통, 모욕과 압박 속에서도 우리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논산훈련소를 겪은 우리는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을 얻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논산훈련소보다 힘들겠어? 라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지금의 논산훈련소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설이 현대화되었고 인권이 보장되며 안전관리도 철저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었던 그 시절의 논산훈련소 역시 대한민국 안보를 지켰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논산훈련소, 그곳에서 우리는 소년에서 군인으로, 개인에서 전우로 거듭났습니다. 전우의 기록은 여러분의 군 생활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논산훈련소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